모질고 거친 땅, 험난한 역사를 이어왔던 제주. 조선시대 변방 중의 변방이었지만 제주에도 찬란한 왕국이 있었다. 6, 7세기 열린 바닷길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과 교류하며 동북아시아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탐나. 잃어버린 천년 탐나선은 제주가 한반도의 작은 섬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 양, 부, 삼성이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삼성신화. 탐나의 건국신화가 단순히 신화로만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곳곳에 있다. 대규모 집자리와 각종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대규모 마을 유적은 제주도가 철기시대부터 바다를 통해 한반도 전역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 역사 탐나국을 보여주는 실체다. 한반도의 연희나라 못지않게 탐나국은 열린 바닷길을 통해 일찍부터 교역에 눈돌렸던 나라였다. 탐나와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말해주는 산지항 유물 유적. 1928년 죽좌항 공사 때 발굴된 유적으로 이곳에서 AD 1세기로 추정되는 중국 화폐 총 18점이 출토되었다. 화천 11점, 대천 52점, 오수전 4점, 화포 1점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수전과 화천은 탐나국 초기 국제적으로 통용됐던 화폐로 지배 체제를 갖춘 탐나가 국제무역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해남, 경상남도 마산, 고성, 패청, 일본의 대마도와 구주에서도 출토되어 당시의 해상 교역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제주도에서는 오수전을 뿐만 아니라 화천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동경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주도가 그 당시에 즉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의 해양 항로상에서의 중요한 경유지 내지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이미 기원전 10세기 이전에도 중국 지역과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항로가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해양을 통한 탐나국의 활발한 교역은 삼국지휘지 동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주원은 만해 서쪽에 있는 큰 섬으로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한중과 교역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984년) 제주시 용남동 마을 뒤편에서 철기시대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 발굴됐다. 석간묘 4개, 옹간묘 7개가 몰려있는 무덤 유적으로 이 무덤 안에서는 철제 무기가 다량으로 출토됐다. 무덤 주인의 허리 부분에서는 2개의 철장검과 1개의 철단검이, 발 아래에는 도끼와 각종 철제 무기들이 놓여 있었다. 또한 유리구슬 목걸이도 발견됐는데 무덤의 주인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단서다. 무덤 주인과 함께 묻힌 철제 무기는 당시로서 가장 앞섰던 문물이다. 하지만 당시 제주는 철이 생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철제 무기가 해로를 통해 한반도에서 유입됐음을 보여준다. 1900년 전에 철제 장검이나 도끼, 창 또는 화살촉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에도 한반도 삼안 지역에 못지않게 상당히 이른 단계부터 철기가 보급되었다. 바닷길을 통해서만 교역이 가능했던 고대.
탐나국은 해양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부를 축적했으며 당시 탐나국의 위상을 말해주는 유물 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지난 1992년 발굴된 제주시 용담동 제사유적. 중국산 도자기와 통일신라 시대의 이남은 토기와 항아리 등 3천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또한 절대 권력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화려한 금동지 허리띠 장식, 요리구슬로 만든 목걸이 장식 등이 발견되어 당시 활발했던 교역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을 말해주는 세 점의 당나라 청자 파편. 통일신라 시대 경주 왕경에서 유행했던 유물. 8, 9세기 영산강 유역에서 제작된 백제계 유물 등은 해상무역을 통해 급성장한 탐나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을 보면은요, 경주 왕경과 그다음에 전라남도 해안 지역과 중국 그리고 문해에 등한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증명하는 적극적인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유물들은 결국 탐나국의 주 모체인 교역, 그것을 결정적으로 설명해주는 국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의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 왕국의 위세를 떨쳤던 탐나. 당시 활발했던 교역을 보여주는 흔적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지에도 남아있다. 중국의 태산, 이곳에도 탐나의 흔적이 있다. 사마강 자치 통감에 보면 신라 백제 탐나의 사신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대목이 나온다. 665년 탐나는 신라 백제와 더불어 당당하게 중국과 교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활발한 교역의 흔적은 한 장녀 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탐나와 요구의 배들이 들어와 외국의 재화가 날로 넘쳐나서 다 쓰지도 못한다는 대목이다. 일본에도 탐나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본 서기에 태자가 비단과 자개칼 등을 탐나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탐나복과 탐나방보가 일본에서 별 60단에 거래되고 있음을 적어놓았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과의 활발했던 교역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동아시아 지도를 보면 제주는 한반도의 끝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탐나를 거쳐 식량과 물의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의 지리적 교차로인 셈이다. 일찍부터 활발한 교역 활동과 해양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부를 축적할 줄 알았던 탐나국. 당나라와 일본까지 먼 거리 항해를 통해 교역하던 6, 7세기는 탐나국의 최전성기였다. 제주도는 바로 바닷길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항로는 황해연근해 항로라고 해서 중국의 황해안 지역과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을 연결해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항로에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 해역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황해 중부를 횡단한 다음에 일본 열도로 가는데요. 반드시 제주도 해역을 거쳐서 일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절강성 지역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는 제주도권을 경유해서 한반도 남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쿠로시오라든가 남서 계절풍을 타게 되면은 반드시 제주도 해역을 거쳐서 한반도 서남부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항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주도의 탐나국은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통항로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작은 섬나라인 탐나국이 어떻게 독립된 나라로 버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76년 백제의 문주왕 때 문주왕이 탐나의 사신에게 백제의 관직 중 세 번째로 높은 벼슬까지 하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쫓겨나 있었고 바로 이때 탐나국의 사신이 백제를 찾았다. 수세에 몰리던 백제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 백제로 하여금 신뢰를 쌓게 만든 것이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동성왕 때에도 탐나의 외교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탐나가 조공바치기를 이행하지 않자 왕이 정벌하러 나서고 이에 탐나가 사신을 보내었다는 대목이다. 탐나는 백제뿐만 아니라 특산품인 전복, 진주, 폐류를 가지고 고구려와도 교류하고 있었다. 어느 한 나라하고만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정세 변화에 따라 독자적으로 대처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어왔다고 볼 수 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한다. 660년 백제가 신라에게 정복당하고 669년에는 고구려마저 멸망.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것이다. 탐나국은 한반도 정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다. 끊임없이 이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와 교역을 통해서 탐나국의 위상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삼국 간의 어떤 치열한 싸움, 다음에 삼국 통일의 중국 당나라의 어떤 개입, 다음에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 자, 이러한 속에서 결국 탐나국은 주변 국가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용함으로써 탐나국의 어떤 위상을 지켜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경지의 황룡사탑. 신라 선덕여왕 때 다른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 지었다는 황룡사 구층탑이 있었던 곳이다. 구층탑의 각층은 경계해야 할 9개의 적을 상징하는데 그중 4번째로 탐나가 지목돼 있다. 탐나국은 신라의 주변 강대국과 그 위상을 같이 하고 있으며 7, 8세기 탐나는 신라로부터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접점이라는 해양 지리적 이점과 발빠른 외교 관계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었던 탐나국. 이제 탐나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열린 바닷길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과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며 번창했던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천년왕국 탐나국. 21세기, 이제 제주는 더 이상 변방 중의 변방이 아니다. 탐나사 재정립을 통해 한반도에서 벗어나 과거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탐나국의 후예답게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